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서 파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였죠.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와. 이게 정상 간의 직통 통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첫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대요. 그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를 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생긴 거고, 이게 사실 박정희 김대중 정부 때도 정보기관 간의 한 라인은 개설된 적이 있었지만 정상끼리의 한 라인을 개통한 거는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한창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좋을 때 패러디 영화 하나 유명했었던 거 있었어요. 유행했었던 패러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재밌는 영화라고 주인공이 김정은 씨네 또 재밌는 영화. 아, 그 여자분이요? 예, 여배우 아. 김정은 씨 나왔던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무선통신 있잖아요. 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선통신을 해요. 청와대에서. 그러다 누구랑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그분이랑 계속 무선통신을 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김정일 위원장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만나서 그게 6.13 평화회담 했잖아요. 네. 평양에서. 그거의 모티브가 됐다는 식으로 이제 패러디한 내용이 있어요. CQ 여기는 DSI-ABO 델타 CL1 알파 빅터 오스카입니다. CQ 여기는 DSI-ABO. 여보세요? 콜링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SA는 DSI-ABO이고 AGR은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니? 햄 처음이세요? 처음이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저 성함이 예? 그냥 전 김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저도 김씨인데 이거 반갑습니다. 예, 김선께서는 이거 오신 지가 오래되셨나 봅니다. 뭐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업무 때문에 쌓인 피로도 불 겸해서 자주 하는 편이지요. 예, 실례지만 김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4~2년 말띠요. 저보다 한참 어리시군요. 역시 햄 초보시군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그냥 친구 합시다. 그러고 보니 남조선 방송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 그러고 보니 이 김선생 목소리도? 김 위원장, 우리 만납시다.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둘이 나눴던 대화들 진심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한민족 한패줄인데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납시다. 그럽시다. 그게 결국엔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잖아. 그렇게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연애처럼. 네. 근데 되게 영화 장면이 웃기고 재밌었지만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남북 정상이 한 라인이면 특히 유사시에는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전화를 하는 거죠. 고조 이거는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맞아요. 뭐랄까, 우발적인 군사 긴장감 이런 거 완화도 분명히 있지만,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로 어떤 친밀감을 조금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자주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금방 친해지고 또 좋아진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뭐 또 김정은이 어느 날 술 먹고 좀 술 많이 취해가지고 외롭잖아. 그렇게까지 갈까요? 전화하는 거지. 정말? 네, 고조 오늘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한잔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가요? 막 이러면서.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 가 많이 그쵸.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괜히 설레네요. 이러다가 남북 한 라인이 아니라 남북 핫톡이 생길 것 같아. 헐, 재밌겠다. 네, 핫톡. 아니? 정훈이 전이 막 이러면서. 실제로 2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오후 3시쯤에 연결이 됐었잖아요. 4분 동안. 네. 그때도 서울 날씨는 좋은데 북한 쪽은 어떠냐. 여기도 날씨 좋다. 이런 식으로 뭔가 친근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 걸 보니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설레이는 거죠, 우리가. 남북 관계가 진짜 이명박근혜 동안 너무 급냉돼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시너지들과 그리고 경제 효과들을 포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못 엮여진 단추를 다시 이제 끼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또 DMZ 관련한 비무장화 논의가 진행이 될 거래요. 오는 27일에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DMZ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이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DMZ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지뢰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또 불발탄들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DMZ가 지금 근 70년간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공원화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대부분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네. DMZ는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 동물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똑같은 동물들이 2배씩 크다고 우와, 생각하시죠. 완전 진짜로? 대박. 아 근데 와. 진짜로 그 제가 싹가시처럼 그냥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전방 가면은 독수리 이런 거 보여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진짜. 독수리 이렇게 진짜? 하늘에 보고 날아다니고. 싶어. 또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등에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닌가? 그래도 다녀. 어쨌든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민님 말씀처럼 예, 그 어떤- 환경을 좀 지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지키면서 이게 어떤 평화의 상징처럼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 해놓고 보존시켜 놓잖아요. 무너뜨리지 네. 않고. 그것처럼 어떤 상징으로 관광 상품까지 막 엄청 상업적이진 않더라도 뭐 사파리처럼 이렇게 차만 하나만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번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뭔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 그런 시설물들이라든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안보 쪽으로 많이 엮었잖아요. 네. 뭐 땅굴 찾으면 이제 안보 관광 체험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안보 체험 뭐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많은데 이제 안보가 아니라 평화. 남과 북은 이제 평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마 DMZ 안에 궁예도성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원이 네. 예전에 궁예의 그 궁예의 수도. 성이 거기 후고구려의 있는데 수도였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정말? DMZ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태봉의 수도가 철원인데 네. 제가 이제 군 생활한 데가 철원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 태봉 그러니까 후고구려의 그런 유적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게 연결이 되다가 딱 38선 때문에 딱 끊기는 거지. 아. 그 안에 이제 더 많겠지. 신기하다.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여산에서도 새로 뭐가 출토가 돼가지고 산에서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긴 아예 손도 안 댔으니까 아, 들어가면 궁금하다.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뭔가 조사할 만한 게 더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놓치잖아요. 네. 특히 네. 북한 쪽이랑 그 학문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북한 쪽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다 보니까 한민족의 총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없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북한은 고대사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계를 그럼요. 하면은 잘 할 수 있. 예. 일본이랑 중국이 엄청 싫어하겠네요. 그 2007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사실 DMZ 관련해서 무기 내 감축을 논의하긴 했었는데 합의문에서는 담지 못했던 사안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DMZ 내 지뢰나 무기, 병력 이런 걸 모두 다 빼내고 그 GP라고 하죠. 그 경계 초소까지 철수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DMZ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ICBM 발사 중지 등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북한은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에는 이게 헤드라인으로 뽑힌 내용인데 문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더 이상 핵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야, 이거는 진짜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맞아요. 최후까지 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쵸. 이런 평화 분위기에서는 본인도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라는 음. 의지천명을 한 거겠죠. 네. 그 트럼프도 트윗을 바로 올렸잖아요. 이거 보도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트위터로 아주 좋은 뉴스고 큰 진전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도 썼고 그 외신들 쪽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트럼프처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게 완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평화에
그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려고는 하는 시도기는 하다까지는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고 이제 한국당이랑 일본만 빼고는 다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저는 봤어요. 이제 한국당이랑 일본은 마치 말을 짠 듯이 같은 말로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엄청 해석을 하던데 발상계세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네, 자유당은 이제 좆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북한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평화 분위기로 가는데 자기도 이제 북한을 이용해 먹을 게 없잖아요. 뻑 하면 북한 가지고 이슈 만들어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위기 있을 때 국면 전환할 때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죠. 파수꾼? 이제 써먹을 카드가 없어진 거지. 네. 예. 저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북한하고 한 라인이 있었다면은 그 총풍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좀 쏴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볼 것 같아요. 울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하도 그런 총풍이라든지 그런 부풍 관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체를 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북한 쪽 관련해서 이슈 터지면은 입금됐나 보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결국 자유한국당 수준이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동안 부풀려져 있던 이미지가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면서 이게 북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진정성이 있다면 한국당도 뭐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무슨 자기네들이 뭐가 된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엄청 너무 웃긴 도도해. 거야. 네, 왜 이렇게 도도해? 그냥 가만히 짜져 있는 게 도와주는 그니까요. 거예요. 네. 너무 웃겼어요. 네, 일본이랑 자유당은 그냥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맞아. 있어. 가만히만 있어. 도와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제발. 부탁이다. 너 일만 들지 마. 이런 거. 자유당은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천막이나 치고 텐트로 흥한자 텐트로 망할 건데 예, 천막이나 치고 거기 계시면은 알아서 정리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시시각각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 남북관계의 초석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응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그거는 현 정부가 앞으로 크게 그려나갈 그 그림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요. 일자리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북한도 많이 좋아지고 결국 우리 한민족이 서로 잘 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결국 현 정부의 그림이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는 정치인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째서? 트럼프는 거의 숟가락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얹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큰 그림들이 결국에는 한민족의 최대 염원, 수건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